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저희 강의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걸 기대하고 왔는지 사실 한 명씩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저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건 1번 전달, 정보 전달이 있을 테고 2번 설득, 있을 텐데 전 설득의 무게를 더 주고 있어요. 하지만 설득을 하려면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전달이 잘 돼야겠죠, 청중에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되는 광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많은 정말 100명, 2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듯이 자기가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소규모의 이런 미팅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논리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인가? 일단 정의를 살펴보면 proffering or giving of something to someone. 그러니까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는 거죠.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컨텐츠는 a new product, idea or a piece of work 이런 식으로 어떤 무형의 아이디어든 아니면 제품이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디자인 결과물이든 그런 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면 당연히 프리젠터가 있을 테고 발표하는 사람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은 주로 미디어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걸 듣는 어디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여기 열심히 듣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미디어 지금 보면은 프리젠터 옆에 미디어는 화면에 활용하는 디지털 미디어가 있을 테고 책상에 깔려있는 이 종이 페이퍼 워크 같은 거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사람이 미리 하드카피본을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이건 브로셔가 될 수도 있고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제안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그래서 저희 수업의 결과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아는 한 이전 디지털 미디어와 하드카피를 두 가지 모두 활용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논하게 될 텐데요. 이 PDF는 저희가 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근데 보시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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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프레젠테이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세대는 모두가 다 알 것 같은데, 지금 스티븐 잡스,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했던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이에요. 원래 수업에서 이거를 저희는 보통 같이 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말 유명한 소름 돋는 프레젠테이션이었거든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아마 디자이너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거를 지금 함께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PDF에 유튜브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 링크를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보시고 나서 이제 과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티븐 앱스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이 바탕 화면에 이런 다이어그램에서는 아이폰, 아이팟, 폰, 인터넷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세 개가 같이 뱅뱅뱅뱅 돌면서 스티븐 잡스가 소름 돋게 원래 아이팟도 있는 제품이고 전화기 핸드폰도 있는 제품이고 인터넷 그때 당시에는 이제 랩탑 같은 걸로 인터넷 연결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장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애플은 새로운 거를 더 디벨롭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하다가 이 세 가지가 근데 각각의 프로덕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은 짠 거죠. 어떻게 이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 기계를 사람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일단 뭘 활용했을 때 보면 첫 번째 미디어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상단에 다이어그램들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비디오라고 써 있는 거는 실제로 이런 영상으로 이게 아이폰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모델, 그러니까 실물 모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물 모형을 보여주면서 시연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 요소들이죠. 나는 다이어그램도 쓰고 영상도 쓰고 실물 모형도 써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활용할 건데, 어떻게 엮어서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건데, 더 상위의 개념으로 큰 스트럭처가 있고, 그 안에 이런 요소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요소는 어떻게 짤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보통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스토리보드를 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뭐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 모든 그러한 이야기에는 스토리가 있죠. 인트로가 당연히 있죠. 오리진, 뭐, 처음에 인트로 부분이 있고, 그 인트로를 디벨롭해서 클라이막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moment to sell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거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아니면 이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 포인트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포인트고요. 제가 지금 강의 중이라 포인트고요. 그러고 나서는 끝에 이제 에필로그로 쭉 내려가면 이제 엔드 방식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모든 프레젠테이션 짜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같은 경우 일반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현 상황, 그러니까 situation and problem.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고 무슨 문제가 있어 라는 걸 인트로에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뭐 솔루션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는 킥스타터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를 솔루션을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플랜은 어떤 거야? 왜냐면 디자인은 항상 아주 큰 자산가가 아닌 이상 어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셀해야 되잖아요. 그 플랜은 뭐고 프로젝트의 니즈는 하지만 이 마켓에 이런 니즈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팔 수 있어. 그래서 컨택 디테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조를 짜는 게 일반적인 어떤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할 때 쓰여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 스티브 잡스는 어떠한 구조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야 한다는 그 뭐죠? 프레젠테이션을 동영상이 보여주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했을까? 쭉 보시면 아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컨셉에 대해서 얘기해요. 스티븐 잡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팟, 폰, 인터넷 이거 세 가지가 하나의 제품으로 들어온다는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컨셉이 왜 나왔을까? Situation and Problem. 기존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스마트폰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모토 Q, 블랙베리, 뭐, 테리어, 노키아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터치 스크린이 아니었거든요. 이 밑에 키보드 같은 수많은 버튼들을 누르면서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거에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근데 우리의 솔루션은 이거다. 터치스크린과 뭐라고 그러죠? 맥 OS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의 솔루션은 이렇게 좋습니다. 해결책은 이렇게 좋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물 모형과 영상을 통해서 how it works 이걸 보여줬어요. 실제로 거기서 바로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났을 때 또 플러스로 이런 새로운 기능들 그때 당시에 인터넷 폰이라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폰이라는 거 안에 인터넷이 오면요 저희 내비게이션도 가능하고요 뭐 그런 식의 기대치까지 구성을 한 게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동영상을 보면서 잘 캐치업 하시길 바래요. 즉 그러면 앞에 이런 걸 살펴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미디어, 즉 그거 담고 있는 컨텐츠, 그 다음에 스트럭처, 스토리보드.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되었을 때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 즉 우리가 보통 컨텐츠라고 얘기하는데 그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정말 많겠지만 정말 미니멈으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인포그래픽이 있겠죠. 어떠한 정보, 리서치를 하셨던 아니면 그 리서치를 통해 통계를 분석하셨던 그거를 잘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될 테고 그게 다이어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어떤 콜라주 방식의 아트워크 또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실현이 되면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공간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또는
뭐 이 어플은 시각 디자인 뭐 어플 같은 거 디자인하셨다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거가 렌더링 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될 테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프레젠테이션에 같이 필요하다면 피지컬 모델까지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모형 또는 건축 모형 그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연동돼서 직접 작동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있고, 근데 이 컨텐츠를 조합하는 거는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즉, 프레젠테이션 구조에 따라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는 코엑스, 그 삼성역의 무역센터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어떤 프레젠테이션 장편인데 그 구조를 살펴보면 되게 단순해요. 전체 컨셉 제안, 즉, 프로블럼과 솔루션, 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간별 설명 이 공간이 이렇게 실현화된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컨셉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 적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예시의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때 당시의 컨셉은 뭔가 뭐 지상의 숲과 지하에는 물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하 공간, 지상 공간에 소통을 하는 어떤 큰 흐름을 만들겠다가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섹션으로 자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상황을 분석했던 다이어그램인데 인포그래픽에 속하는 거겠죠. 이거는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의 동선을 분석을 할 때 어느 부분에 공간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한 인포그래픽이고요. 또 우리가 설정한 존들이 어떻게 링크가 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당연히 정보 전달의 인포그래픽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뭘까요? 너무나 잘 아시듯이 렌더링일 거예요. 이 공간들이 각각 실현화됐을 때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이거는 좀 더 리서치 베이스의 내 주장을 보여주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큰 프레젠테이션 스트럭처, 즉 스토리보드를 보시면 첫 번째 도입 단계에서 먼저 메인 컨셉을 되게 콜라주 방식으로 되게 사람들을 관심을 끌 수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 앤 분석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 상황에 어떠한 내가 뭐 히스토리를 분석한 것도 있고, 뭐 현 상황의 뭐 기사나 통계치를 분석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인포그래픽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컨셉을 제안을 합니다. 그 컨셉을 제안을 할 때 당연히 다이어그램도 활용이 되고 무슨 이미지들도 활용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여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에 저희 학교 학생이 이 프레젠테이션 스토리보드를 본인이 짜본 거예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인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페르소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근데 그거 이제 자신이 어떤 미디엄을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뭐 이 친구는 영상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죠. 뭐 중간에 그런 걸 해야하는지 구성을 짜본 거고 그 다음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할 건지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렇게 본인이 스토리보드를 짠 거예요. 이것도 다른 친구의 스토리보드였는데 처음에 도입부에는 뭔가 비디오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공간을 보여줬거든요. 자신이 디자인한 공간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영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컨셉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컨셉 그거가 그 공간을 디자인할 때 조형 요소들이 되게 중요했다고 했어요. 그 조형 요소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뭔가 컨스트럭팅 되는 거를 또 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는 식의 것들을 하고 싶다. 또는 그러니까 맨 윗줄은 크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어떤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알트 1으로 스트럭처를 할까요? 아니면 알트 2로 스트럭처를 할까요? 되게 고민을 했던 친구의 스토리보드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원래 이번 주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벌써 이게 영상이 하나당 25분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정말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논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로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제 과제에 대해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건데 미리 슉슉 저희 과제 설명 페이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때 뭐가 진짜 중요한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할게요. 저희 과제는 제가 첫 번째로 공지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 레퍼런스 이미지나 동영상을 찾으시고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토론방에. 근데 이제 그 토론방에 공유를 할 소스를 찾는데 되게 좋은 사이트들을 제가 모아놔 봤어요. 테드. 잘 아실 것 같은데 수많은 강의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의일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개발한 앱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캠페인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도 있죠. 테드가 이 소스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디자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들으면 좋은 프레젠테이션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킥스타터를 보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펀딩을 받으려고 자신들의 제품이나 뭐 어떤 무형의 뭐 서비스나 이런 거를 올리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재미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소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유롭게 보시고 그다음에 레드닷 되게 유명한 어워드죠. 그 사이트에도 들어가도 정말 좋은 제품이나 공간을 보여줄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소스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IF 디자인 어워드도 마찬가지로 레드 같이 디자인 어워드니까 많이 보실 수 있고 IDSA 여기는 IDA 이것도 어워드 홈페이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더윅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헤더윅이라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건축도 하고 공간도 하고 제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디자이너 홈페이지인데 이 사람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이미지의 퀄리티나 그 컨셉을 나타내는 들이 흥미로운 소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또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소스가 정말 많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런 소스들을 통해서 재밌고 흥미로운 동영상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영상이 되겠죠.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한 그 디자인을 보여주는 어떤 콜라주 이미지가 됐던, 아니면 렌더링 이미지가 됐던, 아니면 컨셉 이미지가 됐던, 그런 거를 또 하나 찾아서, 그러면 총 두 개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영상, 두 번째는 어떤 재미있는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재미있는 이미지, 이런 거를 공유를 해주시면서 자, 이게 뭐고 자신이 왜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고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간단한 감상평, 길지 않으셔도 돼요. 분량의 제한은 두지 않을게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대면해서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공유하고 보고 토론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다른 학생들은 그 친구들이 공유한 자료에 대해서 개개인의 답글로 그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건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라든지,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게 더 첨가됐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그런 거는 제가 ETL의 토론방을 또 추가로 개설을 할 테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